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동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3거래 연속 음봉을 맞으면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의 모습을 보시면 9월 말일 날 바닥을 잡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그러다가 밀렸다가 또 반등 나왔다가 또 밀리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는 지금 8월 달에도 고점 이 부분이 지금 저항선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의 모습을 보시면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보다 좀 약한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는 지금 지금 8월달 고점 부근에 지금 위치해 있지만, 코스닥은 아직도 지금 지수의 모습이 그렇게 그렇다 할 상승이 나오지 않고 지금 바닥에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수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항을 맞고 지금 못 가고 있는데요. 지수가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지금 대마녀가 춤춘다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지수가 지금 박스권 조정의 모습을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요 만기일 전까지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쉬어가면서 중국의 코로나 방역 완화 기대감을 해서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오늘 좀 반등을 했어요. 지수를 못 가고. 근데 이 소비주들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려면 실적이 나와줘야 됩니다. 실적. 지금은 단순히 코로나 방역 완화 기대감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게 반등으로 그치지 않고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반등 이후에 또다시 밀릴 수 있다 하고 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나더라도 저는 이제 지수 자체는 꽤 움직임이 없을 거라고 보여요. 강하게 상승하지도 않고 또 그 다음에 급락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2023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대입니다. 올해는 지금 성장률 전망치가 한 거의 2.6%, 2점 중반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지금 1%대를 거의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기 어렵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아직은 큰 시장 상황은 좀 변한 게 없습니다. 지수는 강하게 상승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바닥 잡고 이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와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도 쉽지 않다 라는 부분. 그래서 지수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가 아니라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될 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를 보시면요. 미국의 지금 다우존스는 지금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8월달 고점, 여기를 지금 다우존스를 넘어서 버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코스피가 지금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이 다우존스가 상승을 하면서 같이 올라간 겁니다. 대형주, 다우존스에는 거의 대형주가 있죠. 가치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 강한 겁니다. 화면에 나스닥을 볼까요? 자, 다우존스는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어요. 이 정도 위치. 나스닥은 보세요. 아직 바닥에서 이렇다 할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닥도 약한 겁니다. 그리고 S&P 500도 지금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올해 8월 달에 고점 부근까지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로 올해 8월 달 근처까지 거의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보면 지금 다우존스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형주가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치주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시장 흐름이 지금은 대형주, 가치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요. 환율이 오늘도 또 저점 깨고 내려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9월달, 10월달 이때 고점을 찍고 완전히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때 하락이죠. 자, 이 원달러 환율의 급락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 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됐다 하고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은 에코프로비엠의 일봉 차트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네. 자, 에코프로비엠은 실적 성장성은 누가 뭐라 해도 뛰어납니다. 뛰어나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시세가 상당히 약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에코프로비엠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에코프로비엠이 2019년도, 2020년도 초반에 이때만 해도 주가가 만원대였어요. 만원대 거의. 근데 이게 최고점이 얼마 갔냐? 거의 14만원. 14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몇 배 올랐습니까? 14배 올랐죠. 저점 대비해서 2년 만에 14배로 올랐습니다. 무려 1400%로 올라갔던 거죠.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약한 겁니다.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고점 4만원대. 자, 그리고 지금 올해 6월 달에 이거 잠깐 상승한 건 이거는 돌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거의 13만원대. 그리고 올해 8월 달에는 좀 13만원 또 초반대. 그리고 현재는 어때요? 지금은 11만원 중반대죠. 보시면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작년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추세가 하락하고 있다. 이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강하게 상승하려면 지금 당장 이 구간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7만원 중반.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돌파를 못하고 계속 밀리잖아요. 계속 벽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이 두 가지 이유.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2년 사이에. 그리고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아무리 양극재 1위 에코프로비엠 실적 성장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지금 이 차트의 모습, 이 기술적인 분석의 모습을 보면 지금 주가가 흐름이 약한 모습이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상당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양극재 2위 LNF도 비슷합니다. LNF 같은 경우 열봉을 한번 보시면요. LNF는 더 많이 올랐어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12,000원짜리가 27만원까지 갔으니까 여기서 20배 넘게 올랐죠. 수익률을 따지면 2000%입니다. 2000%. 엄청나게 올랐죠. 자, 그리고 지금 LNF도 보시면 작년 11월 달에 15만원 정도 고점 찍고 올해 5월 달에 반짝 올랐어요. 이거는 뭐 제대로 된 신고가라고도 볼 수 없어요. 반짝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8월 달에 올랐는데 거의 25만원 조금 넘었죠.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 지금 25만원 밑으로 지금 보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유사한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지금 앞으로 시세가 당분간 나기 어려운 이유가 그동안 너무 많이 상승했다는 거죠. 너무 많이. 에코프로 BM은 14배 정도 올랐고 저점 대비 LNF는 거의 20배 올랐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그거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 전형적인 지금 하락 추세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리 실적 성장성이 뛰어나더라 하더라도 차트가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은 그냥 매수보다는 관망입니다. 관망. 나중에 다시 시세가 강하게 돌아설 때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관망하시는 게 저는 좀 좋은 의견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지금 에코프로비엠하고 LNF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어요. 미국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대장이었죠. 테슬라의 모습도 보시면 작년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추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에코프로비엠과 LNF와의 그런 차트의 모습이 유사한 모습이죠. 지금 테슬라가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과 LNF도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만 해도 이때가 거의 10달러대였는데 최고점 400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럼 몇 배 올랐어요? 거의 40배 올랐어요. 40배.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이 구간에, 이 짧은 구간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대시세, 이런 대시세를 내고 지금 이제 주가가 쉬어가고 있다. 이 테슬라의 모습을 보면 지금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실적 성장성만 보시면 안 되고 차트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이걸로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가담하는 거지, 실적은 안 좋은데 차트만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실적은 좋은데 차트가 지금 하락하고 있거나 이런 류의 종목들이라고 하면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관망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지금 어떤 종목들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뭐 3.77% 좀 빠지긴 했지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구간에서 11월 달 중순에 신고가 냈죠. 신고가 낸 이후에 지금 어때요? 지금은 눌림목 구간이에요. 눌림목 구간. 저는 여기에서 지금 일정 기간 조정한 이후에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신고가 이후에 눌림목 구간,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하나솔루션, 태양광의 대장이죠. 자, 아직은 지금 9월 달에 고점 찍고 아직은 못 가고 있지만 주가가 이 밑으로 빠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위로도 올라가지도 않고요. 박스권 모습인데요. 이 박스권은 저는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하나솔루션은 지금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태양광 쪽. 이렇게 지금 안 빠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한번 강하게 또 시세를 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성장성도 뛰어나니까. 그리고 풍력의 대장 TS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 돌파 이후에 지금은 눌림목 구간, 지수가 밀리면서 좀 같이 밀렸는데 TS윈드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 지금 실적이 또 엄청나게 좀 좋아집니다. 그리고 풍력도 미국의 IRA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하고 엮이면서 지금 TS윈드도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탑머트리얼, 이 종목은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탑머트리얼이 금요일날 급등을 합니다. 이 거래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금요일날 무려 27%까지 급등하다가 14%에서 급등하고 마감을 했죠.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5.7%까지 상승을 하다가 좀 밀렸죠. 분봉을 보시면 오늘 장 초반에 바짝 상승했다가 또 밀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밀린 이후에 분봉상 60분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21선 이 근처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탑머트리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죠?
실적이 지금 여기 고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내년부터 소재 쪽에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전극 소재, 그죠? 전극 소재, 그 다음에 개발하고 있는 양극재 소재, 이런 것들이 지금 차세대 성장 동력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2월 달에, 10월 달에 상장을 했으니까. 상장 이후에 보통 막 밀리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 밀리지 않고 전고점 돌파 이후에 눌렀다가, 눌림목 났다가 또 다시 강하게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학 쪽 업황이 좀 괜찮다 그랬습니다. 내년 업황. 그래서 대한유화도 보시면 지금 바닥에서 강하게 지금 튀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도 지금 오늘 4.43% 되면서 강했는데, 롯데케미칼도 좀 최근에 단기 악재로 인해서 밀렸다가 지금 다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쪽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하게 반등한 이후에 지금 또 눌림목 구간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태광의 지금 차트 모습을 보시면, 제가 볼 땐 16,000원. 이 구간은 저는 깨지지 않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2주 정도를 지지를 한다고 하면, 저는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태광의 실적이, 여기 지금 내년, 내후년 계속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도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고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지금은 기술가 밀리고 이제 종목들도 지금 조정 구간이다. 눌림목 구간이다. 저는 이런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태광을 담아볼 수 있는 좀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 매수하기에도 지금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그 저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지금 음봉을 좀 맞으면서 뚝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현대일렉트릭을 보유하신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같은 모습을 보시면 이제 거래가 좀 줄어들면서 음봉이 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번 주 목금은 지금 거래가 조금 어느 정도 나오면서 이런 음봉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 음봉이 좀 작아지는 모습이고요. 이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이 1차 좀 지지선 17,500원 정도. 분봉으로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구간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 구간을 깬다고 하면 지금 이 61선이 올라오고 있는 이 구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지금 지켜보시다가 조정 이후에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신규 매수라든가 추가 매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에코프로비엠 LNF 있잖아요. 이 종목 아무리 실적 성장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지금은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 그동안 너무 올랐다. 작년 11월까지 너무 올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코프로비엠 LNF 시세가 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